회사에 유독 믿음직한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는 빨랐고 보고서는 깔끔했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배 자리로 갔습니다. 이건 선배가 봐주면 되겠다. 믿고 맡길 사람 선배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선배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회의에서 말수가 줄었고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고 가벼운 부탁에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그래도 저 선배는 알아서 잘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월간 임원 보고 자리. 화면에 띄어진 건 선배가 마지막으로 검토한 자료였습니다. 늘 숫자를 꼼꼼하게 보던 사람이라 모두가 믿고 맡긴 자료였죠.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 맞아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전월 대비 수치도 표 안의 합계도 모두 어긋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선배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왜 저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뭔가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땐 남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선배가 변했다고, 책임감이 흐려진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그 선배는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실수만 봤을 뿐, 그 전까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는 보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마음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유능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이건 단순히 일이 많아서 지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으로, 너무 오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조금씩 버틸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퇴근을 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지. 둘째, 왜 사소한 선택조차 버겁게 느껴지는지. 셋째, 왜 유능하다는 말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미 지쳐버린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고 서서히 회복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던 바로 그날을 가까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선배는 아침부터 이상할 만큼 바빴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홍보팀 요청 자료를 검토했고, 전날 못 끝낸 보고 자료를 수정했고, 메일은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동료들의 부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배, 이것만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이 숫자 기준만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책상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죠. 퇴근 무렵 또 하나의 업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일 오전 보고라서요. 퇴근 전에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 하지만 결국 또 대답합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보고서 숫자를 놓친 건 바로 그 긴 하루의 맨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는 선배가 변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에게서 마지막으로 새어나온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를 볼 때 그 순간만 봅니다. 틀린 숫자, 늦은 답장, 굳은 표정. 하지만 전체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도 혹시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배의 하루 속에 남아있던 작은 신호들을 하나씩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날 밤 선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리할 요청도 들여다볼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선배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메신저가 뜰까봐, 급한 연락을 놓칠까봐. 분명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사무실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선배의 마음은 계속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면은 꺼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알림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요. 스마트폰은 화면이 꺼졌다고 배터리 소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신호를 찾고 알림을 기다리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 배터리는 조금씩 닳아갑니다. 마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어도 머릿속 한쪽에서 계속 다음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처럼 보이는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쳤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달아갑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서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의 전원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타오르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1974년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벙버거였습니다. 그는 무료 클리닉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이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가장 먼저 지쳐갔습니다. 돕고 싶던 마음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따뜻하던 사람들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타오르던 것이 끝까지 타버린 상태. 처음부터 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타올랐기에 남은 흔적. 그러니 번아웃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티고, 오래 책임지고, 오래 긴장했던 사람에게 남는 소진의 흔적이었습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계속 다음 요청을 기다리는 상태, 꺼지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쳤다면 집에 돌아와 쉬면 될 것 같은데 왜 쉬는 것조차 어려웠을까요? 두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선택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선배는 배달앱을 열었습니다. 국밥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마라탕을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앱을 닫았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번아웃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아무거나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누구의 요청을 먼저 들어줘야 할지,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회의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힘든 티가 나지 않도록 표정과 말투까지 계속 조절해야 했습니다. 선택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작은 판단이 반복되면 마음의 연료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연구팀은 가석방 심사를 맡은 판사들의 판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는 승인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심사가 이어질수록 판사들의 승인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복되는 판단이 쌓이면 사람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마음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 쓰는 방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선택 끝에 판단할 힘이 줄어드는 상태를 우리는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선배의 하루도 그랬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계속 판단했고,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고민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감정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배달앱 앞에서 멈춘 건 단순히 메뉴를 선택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판단을 해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지쳤다면 왜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세 번째 신호는 뜻밖에도 칭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배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정확하시네요. 이 일은 선배가 최고예요. 아마 처음엔 그 말이 힘이 됐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칭찬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네요. 그 말 뒤는 늘 비슷한 문장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칭찬은 더 이상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책임을 얹기 위한 포장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들다는 말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와 힘들다고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유능함은 조금씩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 잘해낸 일은 다음에도 당연히 잘해야 하는 일이 되고, 한 번 웃으며 받은 부탁은 다음에도 웃으며 받아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번아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 책임을 증명해온 사람에게 더 깊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싶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유능함은 힘이 아니라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역할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선배가 왜 흔들렸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마음은 퇴근 후에도 계속 대기 중이었고, 선택과 판단은 하루 종일 쌓였고, 유능하다는 역할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 선배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앞에 쌓여있던 수많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식어가던 커피, 계속 울리던 업무 요청, 퇴근 후에도 내려놓지 못한 휴대폰, 그건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뤄온 마음이 이제야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쳐버린 사람은 어떻게 회복을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큰 결심조차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복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퇴근 후에는 마음도 함께 퇴근시키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마음도 일에서 떨어져 나와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작게 퇴근 후 메신저를 딱 10분만 늦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말해 보세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래 대기하던 마음이 꺼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둘째, 회복을 아주 작게 쪼개세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푹 쉬어야지 라는 말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가 버겁다면 일단 물만 틀어도 됩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만 한번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휴식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번아웃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하루를 스스로 고른다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가 다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오늘의 실수와 나 자신을 분리하세요. 지쳐있을 때는 작은 흔들림도 나 전체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 미팅에서 준비한 말을 조금 놓치거나 핵심 내용을 생각만큼 매끄럽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곧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지? 하지만 한 번의 미팅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종이에 딱 2줄만 적어보세요. 첫 줄에는 오늘 일어난 일을 적고, 둘째 줄에는 내가 그 일에 붙인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보고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그 사실 위에 지친 마음이 덧붙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과 해석 사이에 거리를 두면 그 틈에서 마음은 다시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번아웃 회복은 나를 더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새어나가던 에너지를 막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선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한때 누구보다 믿음직했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던 사람.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이 약해서 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세게 타올랐기에 연료가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그 선배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칭찬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들리고 퇴근해도 마음이 꺼지지 않고 작은 선택조차 버겁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자꾸 탓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이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불을 더 지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조용히 지켜주고 연료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 불씨는 거창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알림을 조금 늦게 확인하는 것, 나를 탓하는 생각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로 아주 작은 회복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번호로 남겨주세요. 1번, 알림이 뜨는 게 무섭다. 2번, 칭찬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3번, 작은 선택조차 버겁다. 4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5번, 예전 같지 않은 나를 자꾸 탓하게 된다. 번호 하나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아, 내가 요즘 정말 힘들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처음으로 인정해주는 작은 표시일 수 있습니다. 회복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그 숫자 하나가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있던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작은 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힘내 라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